저희 AI 소프트웨어학과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AI를 단 지금 학과들이 굉장히 이제 전국에 많은 대학에 들어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연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고전적인 학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는 인공지능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인공지능은 러닝 개념입니다. 어떤 문제를 기존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계산기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푸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요즘의 컴퓨터들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게 부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딩은 기본 실력이 될 것이고,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R, 그리고 뭐 게임 개발에 좀 희망을 한다면 뭐 C나 C++도 배우셔야겠죠. 뭐 그런 다양한 언어들도 배우지만은 그것보다도 많이 배우는 것이 이제 어떤 통계,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머신러닝의 기본 그 개념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초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 정도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이제 러닝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인공지능을 접목한 앱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어떤 게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어떤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AI 소프트웨어학과는 조금 이렇게 하나의 좀 주 타깃을 하나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굉장히 이제 자연 재난이 많은 지역이에요. 뭐 홍수도 많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산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재 전문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의학 전문 대학원과 같이 특정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대학원인데요. 전국에서는 이제 강원대학교에 유일하게 있고, 저희 AI 소프트웨어과는 그 방재 전문 대학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런 학습 능력들,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기술들을 이 재난을 대비하는 기술들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방재 전문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대학원의 교수님들도 저희 학과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재난 그 과학 분야에는 이제 사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막을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진로가 보장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뭐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양한 그 분야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집중하는 분야는 재난과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개발이었고요. 지금도 관련된 걸 연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있는 공부가 재밌는데, 그래도 저는 좀 운 좋게 막 흘러간 대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학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란 거는 전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70%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제자 중에서 이제 이름은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제가 교수생활 초창기 때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이유가 이 친구도 디자인 쪽을 좀 하고 싶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사실 저희 과가 이제 디자인에 최적화된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항상 했던 말이, 네가 수업으로 배우는 거는 30%고 나머지 70%는 수업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친구에게 좀 뭔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길을,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을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제가 그 처음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그 해외에서 논문 발표를 하러 스위스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번 구경하고 만나서 얘기는 못 해봤지만 구경을 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큰 자극이 돼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제가 미국을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미국에 이제 시그라프라고 불리는 이제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가장 큰 학술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해외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지원금을 줘가지고 같이 이제 그 미국을 가서 그 시그라프를 보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떻게 봤느냐.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그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우선은 이제 한국에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명확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2학년이었는데 3, 4학년 동안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풀 3D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길을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3, 4학년을 그 길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취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의 학과 선택이란 것이 어쩌면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한 80년도, 90년도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시기, 그리고 제가 대학을 선택했던 시기는 이제 학과도 그 학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재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 길을 가야 됐고, 그리고 직업도 어떤 그 취업을 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던 시기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그 분야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과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그 학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코딩 이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서 갔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대학을 오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하신다면은 개발을 포함을 해서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구를 어디다 접목시킬 것인가는 학생들 각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항상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부복수 전공을 좀 권유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학과가 맞지 않다면은 전과도 생각을 해라.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학생 선택권이 정말 보장되기 때문에 전과 또는 부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길이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AI 소프트웨어학과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도 접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도 도구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땅히 희망하시는 부분이 없다거나 또는 내가 희망하는 부분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분야하고는 너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더라도 절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 앞으로 더 중요시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저희 학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학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고교 과정에서의 교육 과정, 그리고 특히 내가 잘했던 과목, 그리고 잘 못했던 과목에 의해서 학과 선택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벽을 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공학 계열에서 특히 컴퓨터 계열이라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물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학이 사실은 이런 컴퓨터 또는 전산학의 가장 기초 학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은 어떤 목적성이 없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울 때 이 수학을 어디다 써 먹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수학 자체에 대한 공부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싫었거든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기가 되게 싫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은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덜 배우셨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르치는 수학은 어떤 목적이 있는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 어디다 써 먹을지 알고 그 써먹을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못했던 거를 대학 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6개월 정도 포닥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서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뭐 서울대에 있는 몇 개, 뭐 제가 공부했던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코딩 잘했던 애들이 서울대 가지는 않거든요. 수학 잘했던 애들이 서울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에서 코딩 가르치면 걔네들이 잘할까? 잘하지 않아요. 똑같이 못해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런 컴퓨터를 더 다뤄왔던 학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갔을 때 이제 수학이 필요했던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런 데서 이제 뭐 서울대들이 더 부스터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희처럼 이제 컴퓨터에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다면은 그 모자랐던 수학을 대학에 와서 보충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이제 성취도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잘 치고 내신 잘 받은 학생들이 저희 분야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 목적성을 가지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밑받침 될 수 있는 교육은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할 거고, 특히 저희 AI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는 이 수학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학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전공만 교수님들이 계신 게 아니에요. 두 분의 수학 전공을 하신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마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해야지 될 의무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학과의 선택에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적이 있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배웠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그 수학, 특히 뭐 기하, 뭐 미적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컴퓨터랑 연계된다면 굉장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안 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서의 미적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이게 띄엄띄엄 있는 데이터, 샘플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은 그냥 데이터 간의 차이 값이 미분이고, 뭐 좀 어려운 말 다 빼고, 어쨌든 미적분이 이제 빼기 더하기로 끝이 납니다. 더하기 빼기 못 하시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만 배우신다면은 수업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수학 등급이 5등급, 6등급, 뭐 7등급이라서 우리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이 나왔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총을 한 대 맞았는데 그 총을 맞았던 시점이 언제쯤이고, 그 총을 맞았을 때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전달되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수학을, 물리를 그냥 공부한다면 재미가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확한 수학적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최적화된 그런 풀이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푸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선택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강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는 춘천 캠퍼스였고 삼천 캠퍼스에 있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메인 캠퍼스는 춘천 캠퍼스가 맞고 삼척 캠퍼스는 이제 J 캠퍼스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삼척 캠퍼스는 그만큼 이제 특성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초과학이라든지 그런 연구 분야는 춘천 캠퍼스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삼척 캠퍼스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우선 이제 저희 AI 소프트학과가 이런 그 재난과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재난과학에 최적화된 입지가 이 영동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척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저희에게 유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과로 오시면은 좀 더 다양한 지자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산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어떤 문화적인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에 비하면은 훨씬 더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고요. 다만 그 문화적 시설이란 게 인위적 시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극장이 있지만 좀 더 소규모 극장만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백화점이 없고 이런 약간 인위적 시설들은 분명히 서울보다는 인프라가 부족하지만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저희 캠퍼스에서 걸어서 바다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같은 데서는 요트라든지 뭐 여러분들 스킨스쿠버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스키 캠프 같은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눈이 좋다는 건 이제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예쁜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을 좀 더 유용하게 하고 사람을 좀 더 즐겁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즐겁게 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쁜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예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쁜 것을 많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서울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예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아마 이 근처에서 매번 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매주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이제 시설들, 이거 여러 가지 천혜의 관광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제공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 사시는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죠. 서울에서 인프라를 누리고, 그리고 삼척이 와서 자연환경을 양쪽으로 누린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눈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버스 타고 가면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KTX 타면은 청량리에서 1시간 40분이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서울에서도 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홍보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좋은 점, 좋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습니다.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학과는 굉장히 많은 교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젊은 학과입니다. 아마 강원대학교에서 가장 젊고 많은 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과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진학하시게 된다면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4년을 보내실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1학년 수업, 첫 학기 수업에 제가 아마 수업을 맡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 교수님 제가 그 영상 보고 이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과 첫 수업 마치고 나가서 저기 뭐 삼겹살 소주 한 잔 먹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